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노대일입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팅커캐드에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아두이노를 실제로 들고 계시다면 아두이노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아두이노 IDE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우리가 예제 코드를 직접 어떻게 아두이노에 올릴 수 있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이런 아두이노만 가지고는 우리가 간단한 코드를 작동시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토타입의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회로를 구성하고 센서나 액추에이터에 연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전기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의 기본이 되는 전기 회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와 같은 전기 제품,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 전자제품을 의미하겠죠. 이런 전자제품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게 될까요? 바로 전기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전기라고도 부르고 전기에너지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전기를 배우기 전에 원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든 물질은 이런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좌측과 우측은 같습니다. 이런 원자는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작은 입자, 즉 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원자핵과 전자의 구성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핵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자는 열, 마찰, 빛 이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원래 궤도에서 이탈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자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하를 띠게 됩니다. 바로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즉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를 양전하, 즉 플러스 전하, 그리고 음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전하는 모든 전기 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하가 전선으로 원을 이루는 즉 폐회로에 갇히게 되면은 우리는 전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를 실제로는 옛날 사람들은 전액이라고도 액체가 흐르는 것과 같다 해서 전액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원자핵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전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되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텐데요.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되었다. 즉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폐회로를 갖추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해서 플러스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류를 배워봤으니 전압을 한번 배워봐야 할 텐데요.
이 전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계시는 많은 분들이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위치 에너지란 무엇이죠? 바로 물질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땅바닥에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높이가 있는 곳에 물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위치 에너지는 밑에 받치고 있는 물체가 없어지면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도 댐의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받아놓은 물의 출구에 밑이 없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물리나 과학 시간에 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배웠지만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가진 물은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물은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을 하고 빨리 저녁이 되어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은 에너지를 빨리 소모해버리고 에너지를 다 쓴 상태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낮은 위치 에너지에서 높은 위치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높여주거나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사라지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공은 자연스럽게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즉 일을 하고 난 후의 상태로 가는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게 과연 전압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할 텐데요. 전기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배터리 같은 이제 축전기, 건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곳으로 알고 있죠. 그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물질로부터 다른 센서 혹은 온열기기 아니면 냉풍기, 전구 이런 것들이 폐회로로 구성이 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설명한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낸다든지 열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모터 같은 경우는 원운동을 하겠죠. 그런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정기적으로 일을 다 하고 소모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이제 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힘을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에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전위라고 하고요. 이런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기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에너지는 일을 다 하고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이런 경향성을 띈다. 방금 전에 배우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전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다시 전압이랑 무슨 관계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전위의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에 조금 빗대어서 설명해 봤는데요. 이런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전압이라 부른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계속 선생님이 물로서 예시를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전기가 흐르게 된다면 그런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부른다 했고요. 물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즉 수압이 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위차가 크면은 전압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압이 센 거랑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압과 전류 개념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런 전구는 빛을 내는 기구가 되겠죠? 여기에 제가 파란 선에 5V의 전기를 가져다 댔고요. 빨간 선에도 5V의 전기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구는 불이 켜질까요? 5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불이 켜질까요? 바로 정답은 X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즉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부른다 했죠. 이 전위차는 위치 에너지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공이 있으면 공이 스스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인데 이미 평평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있으면은 공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얘도 5V, 얘도 5V니까 얘네들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평평하죠. 즉 아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곳이 5V라면은 다른 한 곳이 뭐 10V 혹은 0V 이런 식으로 전위차가 존재를 해야만이 이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될 것입니다. 전압의 차이가 나야 전류가 발생을 한다. 즉 전류가 흐른다. 이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전압과 전류를 배워봤는데요. 저항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이 저항은 무엇일까요?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 이것을 저항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떠한 것에 저항한다, 이런 거는 그 어떠한 것이 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전기 기호에서는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는 이런 소자로 생긴 저항을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은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막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저항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냥 평지를 뛰는 것보다 이런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게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좁은 관이 얼마나 더 좁아지면은 사람이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움직이기 힘들다, 즉 전기가 흐르기 힘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압, 전류, 저항 세 가지
아시겠죠? 그럼 무엇이 떠오르죠? 바로 모두가 흔히 알고 있는 V는 IR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그래서 모든 전기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공식까지 배웠으니 우리는 전기 용어로 VCC와 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흔히 건전지에 우리가 플러스 혹은 VCC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 플러스가 VCC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전기에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부분, 얘가 VCC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부를까요? 바로 그라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개를 마주치게 되면은 피뢰침에 맞고 그 전기가 땅으로 흩뿌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기가 땅으로 흐르게 된다. 즉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라운드라고 흔히 전기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선을 점점 짧아지면서 3개를 그어주는데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마이너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전기 회로에서 우리가 쇼트 서킷과 오픈 서킷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플러스는 전압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그라운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상단부에는 디지털이라고 불리는 총 14개의 핀이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라고 불리는 6개의 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파워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3.3V, 5V 여기가 VCC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어떤 센서가 3.3V에 동작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 3.3V에 해당하는 센서가 VCC라고 적혀 있으면은 얘는 3.3V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검은 글씨나 아닌 파란 글씨로 마이너스 혹은 GND라고 되어 있는 애는 어디에 연결해 주면 될까요? 바로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전기에서는 붉은색을 플러스, 검은색, 갈색, 파란색 이런 애들을 마이너스 즉 그라운드에 연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회로를 한번 볼까요? 단락 즉 쇼트 서킷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는 쇼트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보니 한 번도 떼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죠. 이런 회로를 폐회로라고 하는데요. 이 폐회로에서 자유전자 입장이 되어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유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림길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죠? 바로 저항이 있죠. 저항은 전기가 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자, 한쪽 길은 저항이 있어서 막기 힘들고요. 한쪽 길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냥 길과 그 깡패들이 있는 으슥한 골목길 아니면은 가시밭길 둘 중 어느 길을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겠죠? 자, 마찬가지로 전자도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전자들이 이렇게 그냥 전선을 따라 이동하게 될 거고요. 바로 플러스에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는 저항으로 가지 않고 폐회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 걸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직접적으로 맞닿은 효과가 있겠죠? 이게 왜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었죠? 에너지는 일을 다 끝내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일을 한다.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저항이 없이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냥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보이는 스파크, 빛을 내면서 열을 낼 거예요. 그래서 빛과 열로서 일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전선이나 배터리에 열이 가해지면서 우리 불이 난다든지 합선 사고가 났다 이런 뉴스 보셨죠? 바로 단락, 쇼트서킷에 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트서킷이 일어나면은 아두이노의 모든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아두이노의 전원만 꺼진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만약 큰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여러분의 노트북 혹은 컴퓨터로 전기가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컴퓨터, 노트북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항상 이 쇼트서킷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픈서킷에서 개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폐회로라고 했었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LED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뭐가 있나요? 스위치가 있죠. 여기가 빈 공간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폐회로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기는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 상태를 개로, 즉 오픈 서킷,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기의 기본적인 지식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한번 마지막에 빠르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들이 무엇이든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런 전기 에너지는 원자에게 전하를 띠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전하가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으로 정의가 되고, 이런 전하의 움직임을 전류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 속의 실상은 전자가 가볍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렇게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치 에너지에 대해 빗대어서 전위차 즉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죠? 에너지는 일을 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나아간다. 즉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인위적인 외부 힘이 필요했었고요.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폐회로를 갖추면은 정기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과 같이 사람이 올렸던 거를 배터리가 대체한다고, 즉 전위차를 발생시켜 주는 데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전위차는 전압이라고 부른다. 물의 흐름에 빗대어서 물이 흐르는 게 전류, 그리고 이런 물의 압력, 즉 전위의 차는 전압이다. 다들 이제 전압과 전류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전압이 차이가 나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게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옴의 법칙에 해당되는 저항, 잘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요.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부르고 있던 것들이 플러스뿐만 아니라
VCC로도 불리는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음전하라고 부르는 게 전기기기에서는 그라운드 GND라고 불리는 거구나. 이 기호를 보시면은 항상 얘는 그라운드 기호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부분에는 크게 세 가지, 즉 디지털, 아날로그, 파워 부분이 있는데, 파워 부분에는 3.3V와 5V가 되어 있었고, 센서가 VCC라고 적혀 있다면 몇 볼트의 동작하는지 모르니까 그 센서의 전격 전압을 알아서 VCC와 5V라면 5V, 3.3V라면 3V에 연결시켜주고, 마이너스 혹은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와 연결해 줘야 된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픈 서킷은 우리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쇼트 서킷, 즉 단락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감전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빛과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저항이 대신 열을 낼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전자제품들이 나와서 LED라면 LED가 빛을 낸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떤 게 들어가야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전기에 대한 기본 이론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전기 회로를 실제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